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뷔페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6년째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직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요리사였고 남편은 홀 매니저였죠. 1년간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친정엄마를 맨날 개무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다 드디어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리게 되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 일을 하시다가 뜻밖의 일로 떠나시게 되셨는데 전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나질 않죠. 그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많이 어린 나이였는데 절 혼자서 키우신 거죠. 저희 엄마는 진짜 나쁜 짓 빼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이신데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떳떳하게 저를 시집 보내고 싶으시다며 저 시집 갈 때 준다고 모아두신 돈을 주시며 진경아, 시댁 가서 애비 없다고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조리학과 졸업하자마자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아놨기에 결혼할 때 혼수랑 예단이랑 부족함 없이 해갔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한테 혼수랑 예단을 이렇게 잘해야도 우리는 집 사줄 능력이 없다며 5천 정도 돈을 보태줄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으면 결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될 뿐이고 하니 웃으면서 남편하고 둘이 열심히 벌어서 살면 된다고 괜찮다고 했죠. 저랑 남편은 다니던 레스토랑에서 일을 더 배우고 창업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저한테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돈도 많이 모아놨네? 엄마가 김밥집에서 알바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저 말을 왜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약간 비꼬는 것 같은 말투로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네? 우리 집 양반은 중소기업 다녔는데도 돈이 이거밖에 못 모아놨어 라며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떨떨하게 아니에요 라며 넘겼네요. 그리고 나서 무사히 결혼을 잘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죠. 저는 결혼을 하고 한 달 뒤에 집들이를 했어요. 시댁엔 식구들이 많은데 저희 친정은 부를 사람이 아예 없었죠. 그러니 남편이 한 번에 같이 집들이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엄마랑 시어머니한테 다 여쭤봤고 두 분 다 괜찮다고 하셔서 한 번에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또 요리사고 하니 음식 준비도 많이 하고 바빴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바쁠 걸 미리 아시고는 일찍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죠. 저는 엄마 안 와도 된다고, 나 혼자 해도 된다고 했지만 친정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라며 가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미리 오셔서 저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사돈, 아이고 미리 오셔서 며느리 돕고 계셨어요? 라고 하셨죠. 그러니 엄마도 웃으며 네, 혼자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와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더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엄마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시어머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내가 해준 집인데 어서 오라고 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엄마는 못 들으시고 저만 들었죠.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집을 아예 해준 것도 아니고 5천밖에 안 보태주셨으면서 본인이 해준 집이라고 말을 저렇게 하는데 저도 순간 표정이 안 좋았죠. 나머지는 저희가 다 대출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거였거든요. 시댁 고모님들은 저한테 방 구경 해봐도 되냐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고모님들은 구경을 다 하시고 저한테 혼수 너무 잘해왔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근데 시어머니가 또 딴지를 거시는 겁니다. 형님, 요즘 이 정도도 안 해오면 여자들도 시집 못 가요 라고 하시며 사실 요즘은 결혼할 때 다들 반반씩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혼수만 딸랑 해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완전 복 받은 거죠. 그치 세아가? 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저도 묵직하게 한마디 했죠. 어머님, 근데 저희 친구들은 다들 시댁에서 집 사줘서 결혼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딱 5천만 원만 주셨으니까 되려 이 사람이 복 받은 거죠. 고모님들도 혼수 잘해왔다고 칭찬까지 하셨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딸만 둘인 막내 고모님이 어머, 언니, 얘네들 집 사준 거 아니었어요? 나한테는 집 사준 것처럼 말해서 그런 줄 알았네. 라고 하셨죠. 시어머니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쌤통이다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친정엄마가 김밥집에서 알바한다고 은근 무시하더니 본인 집도 잘난 거 하나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 남편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저희 둘이 잘 살면 되죠. 허허. 그리고 넘겼어요. 저희 엄마도 나중에 전화가 오셔선 네 시어머니 웃긴다고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죠. 저도 시어머니한테 세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집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어쩌다 시댁 식구들하고 당일로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저는 좀 불편하긴 했지만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죠. 어차피 당일로 갔다 오는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휴가 가기 전날에 저희 집에 오셔선 내일 바닷가 가서 먹을 걸 좀 해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리사이다 보니 맨날 항상 음식은 제 담당처럼 됐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좋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가 또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는 거죠. 휴가 가는데 가볍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예,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나 만들어가지고 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니? 그럼 내가 만들어가지고 가야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 아무리 샌드위치라고 해도 손이 많이 가서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라며 예의를 갖춰 얘기를 했죠. 그러니 뜬금없이 너는 네 친정엄마 닮아서 음식 만드는 손도 빠를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일하고 계시는 김밥집에 가서 엄마가 김밥 싸시는 걸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경도 할 겸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겸 일부러 친구들 데리고 갔다? 라며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도대체 시어머니가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표정으로 거길 왜 가셨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 거기 간 게 어때서? 근데 너희 친정엄마 김밥 싸시는 손이 무척 빠르시긴 하더라 라며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너무 뚜껑이 열려서 도대체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런 행동을 하셨냐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그럼 어머님 아들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건 왜 안 보러 오세요? 했죠. 어머님 아들도 식당에서 얼마나 날렵하게 서빙을 잘하는데요. 남편이 서빙 잘하는 것도 다 어머님 닮아서 그런가 보네요. 라며 저도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데 가실 시간에 어머님 아들이 일하는 데는 가세요 라고 했네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얘기를 했고 남편도 본인 엄마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뭐라고 했죠. 그러니 끝까지 사돈 얼굴 보러 간 거라고 별다른 뜻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휴가고 뭐고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혼자 가더라고요. 지라도 가서 분위기를 맞춰야 될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나서 엄마를 보러 갔어요. 전 엄마를 보자마자 한참을 울었네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왜 시어머니가 갔다 왔다는 얘기 안 했냐고 했어요. 그러니 제가 속상해할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엄마랑 둘이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엄마는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가 내가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엄마한테 내가 벌어서 엄마 용돈 줄 테니까 김밥집 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나 아직 정정하다며 아직은 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 시어머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했네요. 남편한테도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죠. 엄마한테 좋은 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엄마가 일하고 있는 김밥집 사장님이 장사는 잘 되는데 나이가 들어 힘들다며 이제 가게를 그만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가게를 받아서 하라고 했대요. 덕분에 엄마는 가게를 싸게 넘겨받았고 김밥집 사장님이 된 겁니다. 엄마는 살다 내가 사장도 다 되어본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 얘기가 시어머니한테도 당연히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선 너희 친정엄마가 그 가게 인수받으셨다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당당하게 네, 이제 저희 엄마 사장님이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 저한테 완전 어이없는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저보고 본인을 저희 엄마 가게 취직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했어요. 그러니 사실 지금 집에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돈이 그 가게에서 김밥을 싸셨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님께서 그런 곳에서 김밥을 싸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본인도 김밥 잘 싼다는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했고 남편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랑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엄마도 어차피 사람 한 명 썼어야 했다며 시어머니한테 면접 보러 오시라고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엄마 가게로 면접을 보러 가셨고 엄마는 시어머니를 채용한다고 하셨대요. 저희 엄마한테 김밥 싼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본인이 김밥을 싸고 계십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사돈이 하는 가게니까 저희 엄마가 설렁설렁하게 일을 시킬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일을 해보셔서 일을 시킬 줄도 아시거든요. 엄마한테 들으니 엄마도 호락호락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걸 시어머니 통해 아주 통감을 하게 되었네요. 저의 통쾌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하셨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래도 시어머니께 시원하게 할 말 다 하셔서 한결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아요. 사례자님과 사례자님 어머니께서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